후견인 선임을 통해 사전에 부모님 재산을 관리를 해서 이후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불공평한 상속이 생기는 걸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추후 생길 수 있는 상속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낭만로이어 서민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 치매 초기에 80대 노인 강모 씨가 자기 시골집까지 찾아와서 본인을 금융투자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한 A씨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4천만 원을 털컥 맡겼다가 이후에 연락이 끊어져서 자식들이 부랴부랴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아직도 A씨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가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그 강모 씨가 치매 초기라서 이 투자 상품은 물론 계약 전후 사정까지도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노년층을 상대로 한 투자 사기가 이렇게 점점 고도화되고 있고 사기꾼들은 상대적으로 금융 디지털 정보에 이해력이 좀 떨어지는 노인들, 특히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분들에게까지 마술을 뻗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노년층은 금융이나 디지털 정보 이해 능력이 젊은 층에 비해서 낮을 수밖에 없는데 요즘은 또 온라인을 통한 경제활동까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사기꾼들의 사기 행각에 노인분들이 쉽게 현혹될 수밖에 없고 또 치매와 같은 질환을 앓고 계신 노인분들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기사들을 접하면서 오늘은 치매를 앓고 있는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는 그런 자녀분들이 이런 죄질 나쁜 사기꾼들의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성년 후견 제도에 대해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의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정신도 약해져서 병들 수 있게 됩니다.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정신에 제약이 있거나 노령으로 인한 치매를 앓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이들을 돌보는 게 가족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들을 돌보는 건 결코 쉽지 않고 많은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위한 옳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계속 옆에 붙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특히 위에서 말씀드린 사례에서와 같이 사기 피해자라도 된다면 이런 분들이 생각만 해도 진짜 아찔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성년 후견 개시심판 청구를 통해서 후견인을 지정을 해서 이런 아픈 가족을 직접 도와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치매를 예로 들어보면 치매 정도가 아주 심각한 쪽이라면 성년 후견 제도를 하시는 게 맞고요. 비교적 경미한 초기 증상 정도라면 한정 후견 제도를 이용하시는 게 보다 적절합니다. 즉 정신질환의 정도에 따른 구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후견인에게는 크게 재산관리권과 신상결정권이 있습니다. 재산관리권은 예를 들면 치매에 걸린 아버지의 요양비로 쓰기 위해 아버지를 대리해서 아버지 소유의 땅을 자녀가 매도를 하거나 예금, 보험금 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권한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치매 상태에서 불리한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후견인으로 지정된 이 자녀가 취소권을 행사해서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신상결정권은 예를 들면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거주지를 선택하거나 치료기간, 또 치료 방법 등을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닐 때 이를 후견인이 된 자녀가 대신 결정하는 권한입니다. 신상결정권은 거주지 결정, 치료기관, 방법 이런 거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 존엄과 직결된 문제예요. 그래서 최대한 이 아픈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을 해서 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결정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통은 아픈 본인의 직계 가족이나 배우자가 주로 후견인이 되려고들 하세요. 하지만 여기는 가족들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누구로 하겠다는 협의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후견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관리권, 신상결정권과 같이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가족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 재산관리 목적이 법원이 볼 때는 좀 불분명해 보이거나 불순해 보일 때는 법원은 가차없이 가족이 아니더라도 다른 이해관계 없는 제3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후견인 선임을 가족들이 계획한 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후견 사무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후견 개시 결정을 받으려면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 절차를 자세히 보면
심판 청구 및 그리고 필수 서류를 제출을 하고 그럼 법원이 가정조사를 해서 이런 내용들을 심사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정신감정도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런 내용의 서류도 제출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신문기일이 지정이 돼서 본인을 한번 신문을 한 후에 최종적으로 이 개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혹연 개시 결정은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통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요. 빠르면 3개월, 늦으면 1년까지도 걸릴 수 있는 만큼 법원의 이 심사 과정에서 걸리는 시간을 절약하는 게 관건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보정명령 없이 한 번에 완벽하게 서류를 구비해서 제출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래야 시간이 단축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이 부분에 많은 경험,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가 실제 수행한 사례 중에 아버지가 재혼을 이제 하셨는데 그 후에 치매 증상이 좀 심해지셨어요. 그러자 이 새어머니가 아버지 간병은 뒷전으로 한 채 자녀들과 아버지 사이를 막 이간질하면서 연락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재산을 몰래 처분하는 그런 정황들이 이제 자녀들한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 중 한 분이 성년 후견인으로 본인이 지정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어요. 근데 당시에 이 새어머니도 자신이 후견인으로 적합하다고 하면서 법원에 후견 개시심판 청구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재판에서 저희는 그 자녀들에 대해서 거짓 주장을 하는 부분들을 다 밝혀냈고요. 또 새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해서 부당한 대우를 했던 점, 그리고 제대로 부양하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서 결국 자녀인 의뢰인분이 평년 후견인으로 지정을 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성년 후견은 지금 당장 치매 부모님을 보호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만 후견인 선임을 통해 사전에 부모님 재산을 관리를 해서 이후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불공평한 상속이 생기는 걸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추후 생길 수 있는 상속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치매 부모님을 모시고 있어서 앞으로가 걱정이 되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 청성에 연락하셔서 명쾌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